안녕하십니까. 시애틀의 신경내과의 신창범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과 연결해서 다 마치지 못한 것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갱년기 장애와 뇌 2편이 되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갱년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리고 뇌의 건강이 여성의 건강이고 그것이 난소의 건강이고 그것이 건강한 사람들은 힘들지 않게 이것을 지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갱년기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금까지 알려진 치료가 어떤 치료가 있나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호르몬 치료가 그 첫 번째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예방법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조합으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을 합할 것인지 또 어떤 복용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점을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 것인지 얼마 동안 하는 것에 대한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가능하면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치료하는 걸로 점점 많이 쓰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것이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권했던 적이 있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돼서 의사들한테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치료하는 그 방향은 조기에 갱년기를 겪고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45세에서 50세 정상적으로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는 호르몬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난소 적출 수술한 후에 호르몬 치료를 권하는데요. 심장병 방지에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부담을 적게 주기 때문에 열이 적게 나니까 열이 적게 나고 또 열정이 적게 나고 심장에 부담이 적어지고 하니까 심장병은 줄어드는데 그 대신 치매가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얻고 또 다른 하나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에 의존하는 그런 종양들이 있습니다.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더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간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호르몬 대체요법이 도움이 되지 않겠죠. 힘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하다 보면 또 다른 호르몬 체계에 갑상선이라든지 다른 호르몬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요. 5년 이상 쓰지 않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에 따라서 다 달리 더 오래 쓰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은 요즘은 패치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입으로 먹는 경구용보다는 왜냐하면 경구용인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혈중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않고 패치를 써서 콜티솔 혈중 농도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미리 필요한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서 1년 주기로 또 골반의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또 유방암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유방암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지혈증이나 그 하이 콜레스테롤을 체크하기 위해서 지질 검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무월경인 경우에도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40대 초반에 월경이 불규칙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무월경인 경우에 그럼 임신이 안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임신이 가능할 수가 있고 착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월경은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뇌종양이나 갑상선 질환이나 대사증후군 또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조기 폐경 이런 경우에 무월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치료 방법은 호르몬 치료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예방은 스트레스 관리, 운동, 생활습관, 식이요법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혈중의 콜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이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그 증상이 더 심하게 되는 것이죠. 경영기 증상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되고 운동 및 생활 습관 걷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되도록이면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미리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다든지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식이요법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이요법의 그 초점은 그 식물 에스트로겐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두식품, 우리가 대두라고 할 것 같으면 콩팥 있죠. 콩은 대두고 팥은 소두라고 불리는데요. 거기에 있는 식물 에스트로겐이 이소플레빈이라고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라고 들어있는데 그 식물 에스트로겐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콩 중에서 병아리 콩이라고 알려진 지중해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 후무스라고 하는 식품이 바로 병아리 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그 병아리 콩을 익혀서 갈아서 거기다가 아마씨를 또 넣고 그다음에 깨도 넣고 그다음에 식초도 넣고 해서 후무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그 지중해 식단 중에서 인기가 있는 식품입니다. 그리스라든지 터키라든지 이태리, 스페인 그런 지중해 국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병아리 콩에 들어있는 식물 에스트로겐은 대두에 있는 콩에 들어있는 그 식물 에스트로겐보다 양이 훨씬 적습니다. 지금까지 그 연구로 나온 것은 지중해 식단을 이용해서 식단을 권했더니 여러 가지로 현대 질병인 치매, 우울증, 심장병, 중풍 그리고 또 열감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콩이 더 훌륭한 식품이 되겠죠. 그래서 된장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두부를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승마라고 해서 블랙호시, 승마란 것은 또 마찬가지로 식물 에스트로겐에 있는 걸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마와 비슷한 건데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승마라고 하는데 이건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독일산이 더 낫다, 미국산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느 나라 것이 더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승마를 복용할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위로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뇌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사지가 뻣뻣해진다든지 아니면 어지럽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복용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크 초콜릿에도 식물 에스트로겐이 들어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다크 초콜릿을 간혹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갱년기를 지난 여성분들한테 골다공증이 많이 일어나죠. 그 칼슘 섭취, 특히 뼈채로 먹는 그런 생선이라든지 그 칼슘 제품을 보충을 하기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커피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탄산음료 등은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을 권하지는 않죠. 지금까지 이제 여성의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남성도 마찬가지로 갱년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갱년기를 좀 한 번씩 생각하기는 이게 갱년기인가 하고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깜빡거리기도 하고요. 버벅거리기도 하고요. 주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냐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거나 또는 그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해서 매년 1, 2%씩 줄어드는데 나이가 갈수록 더 심하게 줄어든 정도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은 대부분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우리 체지방이 비만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것이 여성 호르몬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남성 호르몬의 효능이 감소되기 때문에 남성의 갱년기가 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0대 남성은 그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30% 내지 50%가 감소되어 있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또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은 가정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위치의 변화는 심한 경우의 나이이기 때문에 남자들로서는 굉장히 그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증상은 여자의 갱년기와 여성의 갱년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뇌신경 반응의 약화가 주된 원인이고요. 그로 인해서 성욕 감퇴, 발기부전, 그 다음에 잠을 못 잔다든지 피로하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나고 무기력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서 뇌 2층 부분에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감정 조절이 곤란하고 또 3층으로 올라가서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감퇴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테스트를 혈중 농도인 남성 호르몬을 체크해서 그것이 3.5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치료는 3.0보다 적은 경우는 대부분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측면에서는 여성의 경우와 비슷하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특히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남성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기적인 치료가 많기 때문에 심리 치료를 같이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는 어떤 의미에서 칭찬을 받는데 가장 가장 용기를 얻고요. 여자는 사랑을 받는데 가장 용기를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성은 어떤 발기가 부전인 경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요. 좀 다독거릴 그런 필요도 있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그리고 운동생활 습관, 이건 뭐 물론 모든 데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강화하는 셀레늄 또는 아연 등을 보충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서론이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종부 테라피에서 갱년기 장애를 어떻게 보고 있냐. 너무 간단 명료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동안에 매월 반복적으로 월경을 했다. 그러면 몸이 거기에 다 익숙해져 있죠. 피를 만들고 또 임신을 준비하고 안 되면 또 내보내고 그런 것이 계속되다가 몸이 익숙해져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그건 항상성이 확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변화가 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적응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간과 뼈에서 주로 이제 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경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으면은 소위 이제 혈당이 과다가 되는 것이죠. 한번 뭐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피의 양이 4.5 내지 5.5리터인데 이것은 뭐 6세 이후에는 거의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몸무게 한 7%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월경시에 그 잊어버리는 피가 30 내지 40리터라고 하면 12달인 경우에 이게 360에서 480밀리리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건 피 전체 양의 7 내지 9%가 되는데요. 물론 몸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오랜 시간이 몇 년이고 이런 게 증상이 있게 되면 증상으로 꽤 심한 경우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바뀐 상황을 뇌가 감지를 못하면 심장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고, 그다음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여기 가슴, 목, 얼굴 화끈거리고, 그런 그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뇌하수체와 뇌 1층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다음에 생리라는 것도 굉장히 간단히 보고 있습니다. 생리를 정자, 난자와 만나서 착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식물은 동물하고 다르게 식물은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이게 착상되는 것이 바로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과 같다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탯줄이 자라면 탯줄이 자라는 것이 바로 식물의 줄기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것이 태아가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정란이 착상을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자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피를 내보내야 되는 것이 생리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갱년기가 더 힘들까요? 간이나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더 증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핫플래시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안면 홍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심장에 더 과부하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고, 피가 저장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간이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비장의 능력이 떨어진 경우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간이나 심장이 안 좋은 경우, 또 비장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더욱 심하게 됩니다. 사실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심장이나 간에 열이 적은 사람은 갱년기를 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도 아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갑상선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배란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몸의 온도가 올라가죠. 몸의 온도가 올라갈 때도 사실은 갑상선과 여성 호르몬의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갑상선은 체온을 위한 용광로가 되고, 뇌하수자는 체온을 조절하는 장치가 되고, 시상하부는 온도 조절하는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치료점을 한번 볼까요? 기본 치료점은 심장, 특히 이제 열감이 많은 경우에 심장을 더 많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간은 열감이 있든 없든 항상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장은 정도가 더 심하면 간과 비장이 다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못하기 때문에 비장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생식기, 갑상선을 주로 기본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보면은 여기서 보면 심장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왼쪽, 팔목에서 손목, 그 가운데의 그 중간으로 해서 정도에 따라서 2군데 또는 4군데, 위로부터, 그러니까 반을 잘라서 그 위에 2군데 정도에 따라서 또 2군데, 그 다음에 그 밑에 2군데, 이렇게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간의 경우에는 발목, 오른쪽에서, 발목, 손목, 그 가운데에서 약간 아래쪽에 잡아서, 그러니까 간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 이 그림에서는 약간 위로 잡혀져 있는데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잡혀져 있다고 봐서 경우에 따라서 하나, 둘, 셋, 심하면은 넷, 다섯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장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 반을 마찬가지로 잘라서 위장이 있고 위장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비장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으로 자른 바로 아랫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비장은 위의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목, 갑상선도 치료를 합니다. 갑상선은 여기 이걸 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발목, 손목 다 목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구조로 봐서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 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 보시면 마찬가지로 인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손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갑상선은 목에서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그리고 생식기인 경우에는 손목에서 여기 두툼한 부분이 있죠. 티날 머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하이포티날 머슬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지점에 생식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하고 싶은 경우에 따라서 뇌하수체, 간뇌, 콩팥, 왜냐하면 부신이 바로 그 콩팥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천골, 서해부, 미주신경 이렇게 것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과 증상에 따라서 다시 맞춰서 각 개인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여성의 갱년기와 종부테라피에서는 사실 갱년기를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쉽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않고 쉽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종부테라피를 익히셔서 여러분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두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